아빠 놀자. 여보 신경 써줘. 저기 아빠 저기 여보. 그러니까 이 일이 당신은 형사면서 자신들 일은 단속하지 못하는구나. 끔찍한 꿈에서 깨고 나면 진한하고 부진한 현실이 너저분한 맥주캔과 컵라면, 그의 대조되기에 전시된 사진은 따뜻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 그 안에서 깨어난 사내는 경시청 수사일과 순서부장 사무라 히사시. 비번인들도 출동해야만 했던 사건 현장엔 사납게 짖는 개소리와 불길한 까마귀 소리, 그리고 또 토하고 있냐 니시노. 현장을 보고 토악질을 하는 후배 니시노. 아까 그 황상궂은 개를 싣고 나간 건 뭐야? 아, 얘 흉기거든요. 흉기? 사건 현장에 널브러져 있는 시신은 개 목걸이로 목이 감근당한 채 이곳저곳이 짜부러진 상태. 개한테 먹히는 수법으로 살해당했어. 그것도 산채로. 경찰의 추정에 의하면 범인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이곳에 묶어놓고는 3마리의 거대한 굶주린 개를 풀어놓고 이곳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의 수학은 비옷을 입은 사람이 현장 부근을 어슬렁거렸다는 것 정도네. 주인공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부분. 살해가 목적이라면 그 외에도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 굳이 개를 풀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개를 옮기는 수거나 발각될 리스크가 커질 텐데 도대체 왜 범인은 개를 이용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 걸려오는 전화에는 그 개가 토해냈다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 아이만 얌전했어요. 그 얌전한 아이의 속내에 품고 있던 괴로움이란 바로 묘한 것이 쓰여있는 종이 도그푸드형. 그들이 탐문을 하는 이 시가 또 다른 한 지역. 그럼 엄마는 일하고 올게. 점심은 여기에 놔뒀단다. 어머니가 방문 앞에 차려놓은 멀쩡해 보이는 식사와 대조되는 화이트보드에 쓰인 요구사항. 방 안에 틀어박힌 이 사람은 인터넷 속에서 날카로운 비평만 해대는 사람. 스플래시 데미지 멈춰. PSP로 이현씨를 조지다가 택배가 왔다는 말에조차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 트리플 S급 히키코모리. 하지만 오후에 또 울리는 벨소리는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두드릴 뿐이고 싸움 거는 건가? 벨소리가 그친 문을 자세히 보자 문의 잠금쇠가 밖에서 풀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빈집 털이인가? 자기 보신을 위해서 칼을 들고 움직이는 유군. 하지만 문 근처엔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아늑한 방문, 그곳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마 문 뒤에 있다는 패턴은 아니겠지? 맞아. 아이고 끔찍스럽기도 해라. 정신을 잃은 유유가 깨어난 곳은 비오는 날의 한 폐아파트. 츠즈미 유이치 28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그 후 어머니와 둘이서 생활. 하지만 일하지도 않고 집에 틀어박혀 어머니 등골이나 빼먹으며 먹고 자고 노는 생활의 반복. 판결 결과 자넨 유죄야. 죄인은 형을 살아 죄를 갚아야 하지. 그래서 준비했어. 자네에게 어울리는 형벌을. 어머니의 고통을 압시다요. 이것을 구형하고 이제부터 집행한다. 그의 구형은 다름 아닌 귀를 잘라내는 것. 어머니의 고통이랑 귀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리고 그는 그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고 아직 3260g 남았다. 차라리 이름을 베니스의 상인형으로 바꾸지. 경찰의 조사 결과 알게 된 도그푸드형의 피해자 우에하라 아케미. 그의 동거하는 남자친구를 조사한 결과 그녀가 도그푸드형을 받은 것을 짐작하는 이유는 느닷없는 질문입니다만 개라는 단어를 듣고 뭔가 떠오르는 적은 없으신가요? 애견인이었던 피해자가 알레르기를 가진 애인과 동거를 하기 위해서 키우던 개를 포기하기로 결정. 결국 그 강아지는 살처분. 간단히 말하면 개의 복수인가요? 부모님의 고통을 압시다 형은 불효지라 치고 개 때문에 죽는 건 또 좀 얼탱이었긴 한데요. 경찰들도 똑같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살해 동기는 그 외에도 있을까요? 설마 개를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죽이진 않았을 테니. 그리고 또 발견된 두 번째 피해자, 어머니의 고통을 압시다 형. 몸에서 잘려나간 그램수 3280g. 출생 체중이겠죠. 아마도 손발이 묶인 채로 살해당한 그까지. 두 사람의 공통점을 추적하던 경찰은 두 사람이 유아 수지 응고 살인 사건의 배심원이었던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 말을 듣고 안면에 핏기가 없어진 주인공. 제 아내도 그 사건 배심원 중 하나예요. 자신에게 실망해 집을 나가버린 아내가 자신이 쫓고 있는 연쇄살인마의 다음 표적이다. 토모에 료스케 작가의 뮤지엄입니다. 죄악, 그것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 저는 세상에 개 버린 사람 한둘도 아닌데 그거 버렸다고 죽을 만한 일인가 생각했고, 뒤에 나오는 엄마의 고통을 압시다 형 역시도 세상에 불효가 얼마나 많은데 고작 저런 걸로 죽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의 작품 뮤지엄은 이런 사적체질을 하는 살인마를 추적하여 그 사적체질의 대상이 자신의 아내가 된다는 스토리로 흥미진진하게 일권의 이목을 견인해 나갑니다. 그리고 꽤 잔인한 만화인 동시에 다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또 신선해서 다음 형벌은 대체 뭘까? 라고 오묘한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혹평을 먼저 하고 하자면 이 작품은 이목을 끄는 방법이랑 작품의 주제의식이 묘하게 안 맞고 중간쯤 되면 작품의 주제가 휙휙 바뀌어버리면서 그 전까지 독자가 과몰입했던 요소들이 전부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가령 작품의 초반부에는 사적 재즈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나오더니 중반부부터는 사실 그냥 그건 구실을 불가했으며 실제로는 배심원을 노린 원한 살인으로 묘사되며 그 전에 사적 재즈라는 테마를 갖다 버려버리고 사실 배심원에 대한 원한도 엄청 깊지는 않았고 이 살인은 예술병 걸린 인간이 살인으로 작품을 만든다는 내용이며 그 쾌락살인마라는 인간이 꿈꾸는
덕후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예술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을 웬 정신병자 하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남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살인의 이유이고, 그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예술 작품들을 자신의 뮤지엄 안에 장식해 놓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의 주제는 그놈의 뮤지엄이 맞고 제목 역시 뮤지엄이지만, 작가가 스릴러로 이끌기 위한 후크를 위해서 작품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게 만들고 그걸 부랴부랴 그 예술가란 인간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존재여야 할 놈이 직접 나와서 작품 해제를 시작하며 억지로 뮤지엄의 후크를 위한 포인트에서 본디 이야기로 돌려놓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이게 보다 보면 꽤 열받고 거슬리는 포인트예요. 그나마 용서되는 이유는 이 장난질이 1권에서만 등장한다는 거고, 2권, 3권에서부터는 착실하게 주인공과 빌런 그리고 뮤지엄에 대해서 차분하고 천천히 스며들게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1권의 이야기만 보고 와, 석자 재질을 하는 예술충 빌런이 주인공의 아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와, 그거 진짜 흥미로운 스토리인걸? 그의 형벌은 어떤 느낌일까?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솔직히 낚인 겁니다. 그리고 뮤지엄의 빌런이 예술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가 예술가인지조차 납득이 안 가요. 이 친구의 예술이랍시고 한 살인을 진지하게 비평해보자면, 애초에 원한의 대상을 이용했다는 점부터 스스로의 의도를 너무 투명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감점, 도그푸드형같이 별것도 아닌 죄를 침소 봉대에서 억지로 의미를 붙인 듯한 점도 감점, 성형이나 미용에 힘쓰는 사람을 영원히 아름답게 형이랍시고 냉동고에 얼리는 것은 진짜 중학교 1학년 때쯤에 킥킥거리면서 생각할 법한 내용이라 감점. 얘 솔직히 그냥 실행력 높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런 생각 안 함. 그래서 얘가 예술가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혹평일색인데 이 작품을 왜 리뷰하냐고요? 후크와 빌런 캐릭터 조형을 빼고 연출 그리고 주인공의 조형이 매우 빼어나고 그 전개가 엄청나게 매력적이거든요. 먼저 연출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사소한 포인트들부터 짚고 가죠. 아까 방금 방문 뒤에 있는 건 아니겠지? 라는 대사를 뱉고 나서 독자가 페이지를 넘기면 살인마가 모습을 첫 공개한다든지 하는 스릴러의 장르적 쾌감을 극대화하는 만화적 연출들을 잘 사용하는 만큼 1권의 스릴러적 요소만 떼놓고 본다면 사실 중간에 빌런이 나와서 주절주절 설명하는 구간 없이 그 내용으로만 갔어도 꽤 재밌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작품의 장르적인 묘사가 매우 뛰어나요. 하지만 여기서 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제와 결부된 대조 묘사입니다. 제가 사실 리뷰를 쓰면서도 작품에서 나오는 대조되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짚으면서 말했는데요. 이 작품은 불편하고 잔혹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화목하고 평화롭고 긴장감 없는 풍경 속에 녹여넣어 묘사하는 것을 잘하는 편입니다. 처음 주인공이 깨어나는 것도 가족사진이 잘 장식되어 있는 가정집에서 치우지도 않고 며칠 쌓여있는 맥주캔과 컵라면 쓰레기들을 묘사하면서 시작되고 있고, 히키코모리가 납치당하는 것도 그가 두려워하던 자기 방 바깥이 아닌 스스로를 가둬놓을 정도로 편안해하던 자신의 방 안쪽이라는 점, 도그푸드형이라고 쓰인 잔인하기 그지없는 메시지는 흉기로 사용된 개들 중 가장 유순한 놈의 몸 안에서 발견되었고, 리뷰에서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히키코모리의 시체가 발견된 정황은 머리가 비어보이는 커플이 아무도 없는 폐아파트에서 입으로 뭔가를 해주고 있을 때 발견된 것입니다. 히치콕식 서스펜스죠. 관객은 알고 있지만 등장인물은 모르고 있는 긴장감, 혹은 알고 있지만 젖어있는 긴장감. 평안한 분위기 속에 녹아있는 불길함의 표상들은 이 작품 방방곳곳 전반에 녹아있고, 심지어는 대사로도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속이 느글거리는 후배에게 사건 현장을 보고도 햄버거 하나 정도는 뚝딱해야 형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며 자신이 그런 긴장감과 불길함에 푹 젖어서 이미 그런 불길함을 평온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후반부에 주인공 스스로가 빌런에게 납치당하는데 그가 풀어야 되는 퍼즐은 자신의 아들이 묘사한 가족의 그림에서 아버지인 자신만 빠진 평온의 상징인 아들의 그림에서 가정불화를 암시하는 불길함이 묘사되는 그림이고, 아까 스스로가 말했던 햄버거, 불길함에 젖어있는 묘사하는 그 객체 역시 빌런이 주는 햄버거가 아내와 아들로 만들어져 있음을 암시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만으로 섬뜩한 객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빌런 측은 완전히 반대, 하지만 똑같은 의미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빌런이 계속 비오는 날에만 살인을 하는 이유는 혈흔을 숨기거나 족적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심각한 수준의 햇빛 알레르기를 가져서 흐린 날이 아니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에게나 불길하고 불쾌한 것에 푹 젖어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평온해하는 캐릭터라면, 빌런은 누구에게나 따스하고 밝은 것에 경기를 하며 아픔을 느끼는 캐릭터입니다. 메인 캐릭터 둘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이 대조를 통해서 연출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일상감과 평온 사이에 악몽의 불씨가 일렁인다 라는 불길함을 전달하는 연출이죠. 이 연출을 왜 하냐고요? 바로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빌런이 장식하겠다는 뮤지엄에 있습니다. 빌런은 주인공에게 선언하죠. 너도 내 뮤지엄에 가두겠다고요. 아, 결말 스포 있으니까 결말 보기 싫은 사람은 이쯤에서 멈추시고요. 하지만 결말에서도 나와있듯이 작품에서 빌런의 계획은 실패하죠. 그가 완성하려고 했던 배심원 연속 살인도 딱히 완수하지 못했고, 주인공이 아내를 쏘게 만들겠다는 예술도 전혀 이뤄내지 못했으며, 심지어 셋 중 누구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인이 주인공을 그의 뮤지엄에 가두겠다는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의 결말이 꽤나 의미심장하죠. 주인공의 부인, 피해자가 될 뻔한 아내는 사건 이후에 밝혀진 진상 때문에 기자가 붙어서 마구 인터뷰를 요청당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자살로 내몬 기분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을 그만두게 되지만 그는 그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그 사건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계속 그 사건에 매여있죠. 그때 범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지? 그의 말처럼 그는 망상을 하기도 하고 아직도 그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 사건 때 일가족이 모두 죽어버린 건 아닐까? 라는 그 사고관에 여전히 갇혀있죠. 그리고 독자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작품의 최후반부에 지금까지 나왔던 대조 연출의 극한이죠.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부부의 모습을 검은 배경과 핏기 없는 얼굴로 묘사하며, 최후에는 그날
그나마도 남아있던 불이 꺼졌음을 알리는 연기까지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 살아난 게 망상인가? 사실은 범인이 모두 죽였고 그들은 전부 죽은 것이란 뜻인가? 하지만 제가 이번 파트에서 이 연출을 짚어봐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엔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권 첫 장면에서도 등장하다시피 평화로운 환경 속 불화를 암시하는 배경에서 주인공은 깨어납니다. 결말은 이와 동치인 것이죠. 주인공은 이미 사건에서 빠져나왔고 가족들은 모두 살아서 삶을 누리고 있으나 그 안에서는 불길하고 불안한 심리가 그들을 계속 옥죄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연출의 백미를 마지막에 살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제목도 뮤지엄이고 빌런도 계속 널 뮤지엄에 장식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실물 공간에서 박물관 같은 곳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가 말하는 뮤지엄은 심리적 공간에 위치했단 말이고 주인공은 빌런의 뮤지엄에 장식되진 않았을지언정 스스로의 뮤지엄에 갇혀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작품의 과정은 불길함에 젖어있었고 불화에 젖어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을 눈치채지 못하고 무심했던 주인공이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불화, 불안, 불길함에 계속 눈을 뺏기며 그것에 갇히게 된다는 전개가 된 거죠.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의 소홀함이었지만 작품의 마지막에 딱히 가정 불화가 지속된다는 낌새는 없고 그 불안이 과거의 트라우마로 변질되어서 그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은 이 불안을 해결할 방법조차 얻게 된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였다면 아내와 화해하기만 하면 모든 죄악감은 해소되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현재의 죄악감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해소될 수 없는 영원한 찜찜함으로 남아버린 거니까요. 뮤지엄이 제시하는 죄악이란 것은 영원히 여러분을 가두는 심리적 감옥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뮤지엄을 두고 있는지요? 혹시 그곳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진 않은지요? 여러분의 죄악과 죄책감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불길하게 한켠에 자리 잡진 않았는지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제약 특집은 여기서 마치고 싶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